페이지 190페이지 변성작용, 변성암. 암석의 종류에 우리가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지난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나갔었고, 지난 시간에 제일 많이 다뤘던 게 뭐니? 마그마, 화성, 생성, 과정, 과정. 뭐 압력 감소냐, 또는 물이 유입된 멘틀이냐, 또는 온도가 상승되느냐, 가열되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 이런 거 배웠었고요. 오늘 정리할 건 변성암에 대한 내용인데, 변성암 뜻 자체는 뭐예요? 기존의 암석이 성질이 뭐한 것? 변하는 것, 변한 것을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존 암석이 성질이 변했다. 그러면 왜 성질이 변했어요? 성질 변한 이유는 뭘 받아서? 열과 또는 압력을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온도에 주로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아서 변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성암은 접촉 변성이라는 게 있고요. 광역 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변성은 말 그대로 접촉돼서 변성작용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접촉돼서, 뭐에 접촉돼서? 열, 마그마에 접촉돼서. 원래 기존 암이 있는데 관입이 됐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어. 그러면 그림상 원래 암이 있는데 관입이 돼서 마그마가 뚫고 들어온다고 치고, 얘가 마그마라고 쳐요. 그러면 이 경계 부분은 원래 암석, 얘가 A암, B암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관입된 게 C라고 쳤을 때, 얘가 관입되는 동안에 A암은 요 부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접촉되겠지, 열받겠지. 그래서 A의 원래 암이 접촉돼서 성질이 뭐 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 성질이 변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원래 암이 살짝 녹아. 살짝 녹으면서 그 암석을 이루고 있던 여러 가지 광물들이, 성질이 비슷한 광물들이 다시 재결정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걸 재결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촉 변성은 주로 원인이 뭐 때문이다? 열 때문에, 그러니까 온도 때문에 변하는 게 접촉 변성이에요. 그러면 접촉 변성은 의미상 넓은 영역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날까, 상대적으로 좀 좁은 영역에서 일어날까? 좁은 영역이에요. 요 접촉된 영역에서 접촉 변성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광역 변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광역 변성은 얘는 원인이 열과 압력 모두 다 한꺼번에 작용하는, 그래서 넓은 지역, 넓은 지역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걸 광역 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어느 지역에서 광역 변성이 일어나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광역 변성 같은 경우에는 조산 운동에 의해서, 조산 운동, 가로 열고 대규모 습곡산맥, 대규모 거대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걸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규모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넓은 판과 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판과 판에서 무슨 형 경계에서 이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수가 있니? 경계는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세 가지 경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은 무슨 형 경계? 수렴형 경계야. 알겠어요? 대규모 판이 멘틀 대류의 영향에 의해서 얘네들이 움직이다가 모여. 그러면 판과 판이 모이는 걸 우리는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모이는 이 경계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습곡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엄청난 압력을 받아요. 압력과 함께 뭐도 동반을 해? 온도 상승도 동반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기존의 암석의 재결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광역 변성 작용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결정 작용과 염리라고 하는 거 우리 변성함에서는요 중요한 특징이 얘의 특징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재결정 작용 and 염리. 염리라는 단어 안에는 편리라는 편리 구조 또는 편마 구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걸 염리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재결정 작용 좀 전에 얘기를 했어요. 살짝 녹으면서 그 안에 암석을 이루던 광물들 중에서 성질이 비슷한 광물들이 지들끼리 뭐 하게 된다고?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적으로 있을 때 광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는데 재결정 작용을 통해서 광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크게 커지게 되겠지? 그 과정을 재결정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재결정 작용에 의해서 광물의 크기가 커지다 보면서 압력을 이렇게 쭉 받잖아? 그러면은 재결정 작용을 받아서 광물의 입자가 좀 커졌어. 예를 들어서 양쪽에서 힘을 받았다고 치자. A층에 있던 광물들, B층에 있던 광물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랬는데 양쪽에서 힘을 받았어. 이 양쪽에서 작용하는 힘을 무슨 힘이라고 그러냐면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조산운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조산운동 과정에서 압력을 받아서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다고 쳐요. 그러면 얘네들의 광물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겠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압력을 받으니까 찌그러져요. 이렇게. 이쪽에서 힘 받으니까 얘가 찌그러져서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무슨 방향으로 찌그러진다고 표현해? 압력의 방향 후에 수직한 방향으로. 압력에 작용하는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찌그러지면서 무늬를 만들게 된단 말이야. 요 무늬를 뭐라 그래? 염리 편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이 줄무늬가, 이 무늬가 이 광물들이 찌그러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연결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굵은 줄무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이 줄무늬, 굵은 줄무늬가 만들어진 걸 편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리 구조에서 좀 더 광물들의 그 편리 구조가 연결돼서 굵은 줄무늬가 된 걸 편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염리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편리와 편마 구조를 합해서 우리는 염리 구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변성함의 몇 가지 이름들은 좀 암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기존함에서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변성함으로 뭐가 되느냐? 자, 기존함에 쉐일이 있어. 뭐 사암이 있어. 얘네들은 기존함 중에서 무슨 함에 해당되는 애들이야? 퇴적암에 해당되는 애들이지. 뭐 쉐일, 사암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석회암까지. 석회암까지도 무슨 함이니? 퇴적암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이 있고요. 기존함 얘네들 퇴적암이고, 화성암으로서 뭐 현무암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대표적인 화강암이 있다고 치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현무암은 심성암이야, 화산암이야. 현무암은 화산암이야. 급격한 냉각에 의해서, 빠른 냉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화강암은 심성암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얘네들은 화성암에 해당되는 거고, 기존암이 얘네들은 퇴적암에 해당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변성암이 된다면 이름이 뭐가 되느냐? 쉐일은 뭐가 되어요? 전판암. 판자가 들어간 거 대부분 이제 전판암에, 그 변성암에 많이 쓰는 글자예요. 전판암. 그리고 변성작용을 더 받으면 뭐가 돼? 편암. 더 받으면 편마암. 얘네들이 다 쉐일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변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돌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요령을 좀 찾아서 암기를 하세요. 돌멩이 이름에 편자가 들어가잖아? 100% 무슨 함이야? 변성함이야. 편자가 편리 구조를 또는 편마 구조를 지칭하는 명칭이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사암은 변성작용을 받으면 규암이라고 하는 변성암이 되고요. 석회암은
변성작용 받으면 뭐가 된다? 대리석. 잘 알고 있는 대리석 있지? 대리석에 있는 그 대리암이 석회암에 해당된다. 원래암이 석회암에 해당된다. 알겠죠? 현무암에 대한 변성암은 책에 나와 있나? 나와 있니? 나와 있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섬암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책에 몇 페이지 나와 있니? 191페이지에. 선생님, 홈페이스가 뭐예요? 홈패스 재결정 작용을 받아가지고 아주 결정이 눈에 띄게 커지기 전에 어쨌든 결정이 조금 만들어졌는데 치밀하게 만들어진 그 구조를 홈패스 구조라고 얘기해요. 거의 치밀하고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조직을 홈패스 구조 191페이지 나와 있잖아. 자, 그래서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작용을 받았을 때 이름이 뭐예요? 각섬암 또는 녹색 편암 이렇게 됩니다. 화강암은 화강현무암 이렇게 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도록 합니다. 대충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는 변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접촉에 의한 마그마 관입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은 걸 접촉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변동대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건 광역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91페이지에 변성암을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요. 변동대에서의 지질구조 191페이지에서의 변동대의 지질구조 습곡과 단층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습곡과 단층. 자, 학교에서도 습곡 단층을 많이 나갈지 깊숙하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 페이지 191페이지에 변동대에서의 지질구조. 자, 일단 변동대라고 하는 거는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대를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지각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지각 변동이 뭐야? 지진과 화산. 그래서 변동대는 뭐대와 뭐대를 함께 아울러서 지칭하는 명칭이에요. 지진대 앤드 화산대. 그리고 이 지진대, 화산대, 변동대가 발달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한경계죠. 그쵸? 고1 때 다 배웠어요. 한의 경계에서 지진대, 화산대가 발생을 하고 그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 중에서 변동대에서 나타나는 지질구 중에서 첫 번째 습곡. 뜻은 뭐예요? 지층이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구조. 횡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습곡은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 퇴적층이 쌓였어. 지층 누중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 다 적용해서 차례대로 A, C층 퇴적층이 쌓여있는 지층 단면이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에 횡압력을 받았어. 양옆에서 미는 힘을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지층이 어떻게 되겠니? 찌그러지겠지. 네. 머릿속에 상상했을 때 찰흙덩어리 겹겹이 쌓았는데 양옆에서 쭉 밀어봐. 압축을 해봐. 그러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찰흙덩어리가 찌그러질 거란 말이야. 얘가 A층, 얘가 B층, 얘가 C층이 되겠지.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지. 이렇게 휘어진 구조를 뭐라 그런다?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휘어진 구조 습곡의 모양에서 현재 그림상 위로 올라오는, 위로 둥그렇게 솟아나는 이 구조를 뭐라 그래? 배사. 습곡에서 배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사. 위로 올라온 구조. 알겠니? 배 생각하면 됩니다. 볼록 배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아래로 오목하게 내려간 요 구조를 뭐라 그래? 항사.
배사 구조와 향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사와 향사. 알겠나요? 그리고 이 배사와 향사를 가로지르는 가상의 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걸 습곡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습곡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됐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은요, 습곡면이 원래 지표면에 대해서 똑바로 서 있잖아. 그래서 이런 습곡을 무슨 습곡이라고 그러냐면 정습곡이라고 얘기를 해. 습곡면이 똑바로 서 있다. 이 구조를 습곡 중에서 정습곡. 알겠지? 만약에 습곡이 됐는데 배사와 향사가 이런 식으로 배사 향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습곡면이 되겠지, 여기가. 그지? 배사를 쭉 연결한, 향사를 쭉 연결한 여기가 습곡면이 되겠지? 그럼 얘하고는 다르게 습곡면이 기울어져 있잖아. 이거를 무슨 습곡이라고 그래? 병사습곡. 얘를 정습곡. 얘를 경사습곡. 습곡면이 경사졌다는 뜻이에요. 알겠나?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습곡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습곡면이 이렇게 경사지다 못해 거의 누워버렸어. 가로로 누워버렸단 말이야. 가로 횡 누울와 횡화습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횡자가 가로 횡, 와자는 한문으로 누울 와자예요. 그래서 경사면이 완전히 누워버렸다. 횡화습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알겠니? 네. 횡화습곡 같은 경우에는 지층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층의 역전이 일어나요. 뭔 말이냐면, 자, 얘 같은 경우 여기가 A층이고 여기가 B층이고 여기가 C층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여기가 A층이고 여기가 B층이고 여기가 C층인데 얘가 C층이고 여기가 무슨 층이야? B층이고 여기가 A층이네. A층 따라가면 아니구나. 얘가 어디야? 얘가 C층. 여기가 B층. 여기가 A층. 이렇게 되겠지? 얘 다 A층이잖아, 얘. 그지? 그럼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C 위에 B가 있단 말이지. 근데 원래 지층은 여기를 보게 되면 원래는 어떻게 퇴적된 거야? A 위에 B 쌓였고 B 위에 원래 C 쌓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단면을 보니까 요 단면만 보게 되면 C 위에 B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 네. 역전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꼬여가지고 완전히 누워버려가지고. 중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아니 그 약간 그림이 안 그려져. 아니, 내가 그림이 너무 어떻게 완전히 누워버렸어. 단면인 거죠? 단면. 원래 얘가 여기가 A층, 여기가 B층, 여기가 C층이라 쳐봐. 그럼 얘 C층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C층이 되겠지. 네. 여기 B층이니까 여기 B층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무슨 층이야? A층. A층이지.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단면을 여기를 지금 지질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쳐봐. 여기를 잘라서 조사했어. 그럼 여기만 보면 C층 위에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C가 먼저 쌓인 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잖아. 근데 원래는 어떻게 쌓인 거야? A층 다음에 B층 쌓였고 B층 다음에 C층 쌓였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꺾였다는 얘기잖아. 여기를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횡화습곡은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는 부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세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습곡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뭐예요? 횡압력이야, 횡압력. 횡압력. 습곡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횡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지질 구조다. 그러면 이 횡압력과 연결지어서 판의 경계가 연결돼야 되겠지. 네. 판의 경계 중에서 횡압력이 작용하는 판의 경계가 뭐였다고? 수렴형 경계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판의 경계 중에서. 이해됐니? 고1 때 배웠던 게 오래전 같지만 그래도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수렴형 경계 나오면 자, 요것도 연결돼서 나와야 되겠지. 수렴형 경계 밑에는 멘틀 대류에 상승부가 있다는 얘기야, 멘틀 대류에 하강부가 있다는 얘기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야, 하강하는 곳이야.
하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나중에 전체적인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습곡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면 될 거고, 이 습곡이 작용하는 곳에서, 습곡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무슨 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변성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왜? 압력과 열을 받기 때문에. 광역 변성이야, 접촉 변성이야. 여기서는 광역 변성, 조산 운동이란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지질 구조 중에서 단층이라는 게 있어. 단층은 뭐예요? 기존 지층이 끊어질 단 지층. 그러니까 지층이 끊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단층에는 크게 두 가지 단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단층에는 크게 정단층과 역단층이 있다. 단층에는 정단층과 역단층이 있어요. 정단층, 역단층. 자, 일단은 뭐니 해도 암기가 먼저가 돼야 될 테니까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만 일단 먼저 정리를 할게요. 정단층 작용하는 힘의 종류는요, 얘는 장력이야.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란 뜻이에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서 지층이 딱 끊어졌어. 그러면 정단층이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역단층은요, 작용하는 힘이 횡압력입니다.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역단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다면 좀 전에 정리한 내용하고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습곡 구조에서 발달할 수 있는 단층은 확률상 누가 더 잘 만들어질 수 있어? 습곡 구조에서 만약에 단층 구조까지 있었어. 네. 그러면 무슨 단층이 만들어질까? 습곡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메이팅이 돼서 나타날 수 있는 단층은 무슨 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왜? 습곡 자체가 무슨 힘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했어? 횡압력. 그러면 습곡, 그러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얘가 찌그러지다가 어느 정도 힘을 받았을 때 찌그러지겠지. 근데 그 힘이 누적되다가 이 지층 내에서 에너지가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빡 부러질 수가 있다고. 에너지가 빵 방출하면서 지층 자체가 부러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횡압력에 의해서 부러지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때 단층은 무슨 단층이 만들어진다고? 역단층이 만들어진다고. 횡압력이라고. 횡압력. 알겠어요? 그래서 역단층은 습곡과 거의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좋겠지. 물론 100%는 아니야. 습곡 구조의 정단층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지? 어쨌든 그런데 역단층은 습곡과 거의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모양에서 정단층과 역단층,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 이거를 지금 뭐 이거는 정단층의 구조고 이거는 역단층의 구조다. 이게 그냥 딱 암기보다는 일단 생각을 해봐. 자, 원래 지층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A층, B층, C층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인위적으로 내가 칼로 끊어버렸어. 이렇게 끊었다고 치자. 여기를 단층을 만들었다고 쳐. 일단 끊었어.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떤 모양을 만들게 될 것이고, 끊어진 여기는 이제 단층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똑같이 끊어진 단면을 그대로 두고요, A층, B층, C층, 얘가 단층면인데 요번에는 양쪽에서 미는 힘을 미는 힘을 줬을 때는 횡압력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될까? 일단 얘는 좀 쉬울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밀면 여기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양쪽에서 밀면 기역이 어떻게 되겠니? 그렇지, 올라간단 말이야. 사슬 타고 쭉 올라가겠지. 그래서 얘에 대한 상상은 쉽게 되겠죠. 그래서 얘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가 기역, 얘가 니은. 이해되니? 네.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역단층이야. 일단은 상상되죠? 네. 요 모양이 왜 만들어졌을까? 양쪽에서 밀어졌을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다. 충분히 예상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기역과 니은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야.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얘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떨어지죠. 떨어질 수는 없지. 아, 그렇죠. 떨어진다는 얘기는 빈 공간이 그냥 뻑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을 때 이 모양 구조가 정단층이고 이 모양 구조가 역단층 구조인데, 자, 우리가 지금 내가 기역, 니은이라고 표시한 이 기역과 니은을 각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하게는 기역을 봐봐. 여기 기역이나 여기 기역이나 이 기역을 상반, 얘를 하반, 상반, 얘를 하반이라고 명명을 해요. 단층에서.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게 상반. 그러니까 상하의 이유가 이 단어 뜻이 위에 있어서 상이 아니에요. 알겠지? 자, 정단층은 그러면 이게 정단층이라고 그랬는데, 정단층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장으로 상반이 올라가 있는 구조다, 내려가 있는 구조다. 내려가 있는 구조다. 정단층은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구조. 그걸 우리는 정단층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역단층은 상반이 어디에 있는 구조다? 위쪽으로 올라간 구조지? 그래서 역단층은요, 반대로 상반이 위로 올라간 구조. 이거를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반, 하반은 우리가 왼쪽에 있으면 상반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하반이냐? 그건 아니고요. 약속을 합니다. 요게 지층면이란 말이야. 지층의 면이란 말이야. 퇴적물이 쌓였을 때 원래 수평으로 쌓였으면 이게 지층면이 되겠지. 지층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잘린 단층면이란 말이지. 그러면 단층면과 지층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상반은 90도보다 큰 둔각을 가지고 있는 걸 상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하반은 지층면과 단층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90도보다 작은 예각을 가지고 있는 걸 하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상반, 하반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다고 상반이 아니에요. 이해됐니?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원래 정의는 그게 아니고, 일단 이건 맞아. 둔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반, 예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반이라 그러는데, 상반, 하반은 위아래의 개념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얘가 단층면이잖아. 그지? 네. 단층면에 가상의 수직한 선을 그어. 그리고 화살표를 그어.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화살표. 그러니까 단측면에 수직한 선을,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위로 솟구치는 화살표에 속해 있는 그쪽 반을 상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아래로 뻗치는 화살표에 속해 있는 지층면이 지층이잖아. 그래서 얘는 하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도 수직한 선을 그었을 때 위로 솟는 부분에 있어 상반,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에 있어 하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정단층, 역단층을 정리했잖아? 정단층은 무슨 힘이 작용한다고? 지읒, 장력, 잡아당기는 장력. 그러면 정단층은요, 장력의 힘이 잘 작용하는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겠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판의 경계가 뭐야? 발선형 경계예요. 알겠니? 네. 반대로 횡압력은 아까도 정리했듯이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경계는 판의 경계가 무슨 경계였어? 수렴형 경계예요. 거기서 잘 발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고등학교 1학년 시절로 돌아가서 판의 경계 간단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봐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바다, 얘가 해양판, 바다 밑에 있는 반, 해양판, 얘가 대륙판의 단면을 그린 거고, 얘도 당연히 해양판이고요. 기억나시죠, 그림? 그리고 이 밑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데, 멘틀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멘틀이 액체란 뜻은 아닙니다. 멘틀은 고체 상태야. 부분 용융된 상태인 거고, 부분적으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멘틀의 대류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지난 시간에 마그마 생성 과정에서도 그림 여러 번 그렸었어요. 그지? 여기 마그마 만들어지잖아.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때 마그마는 뭔 원인에 의해서 마그마 만들어져? 물질의 상승, 다시 얘기해서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가 멘틀 대류의 무슨 부? 상승부. 상승부란 말이야. 그리고 이 마그마, 그러니까 멘틀 대류는 이동을 해서 여기서 하강을 하겠지. 여기서는 마그마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그래서 무슨 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란 말이죠. 이퀄 무슨 형 경계? 얘가 수렴형 경계. 멘틀 대류 상승부 여기가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러면 멘틀 대류 상승부에 있었던 해양판과 이 해양판은 이 발산 때문에 멘틀 대류의 상승과 이동에 의해서 이 해양판 자체가 찢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무슨 역이 작용해? 주로 장력이 작용해. 그러면 여기서 발달하는 단층의 구조는 무슨 구조야? 정단층이야. 여기 습곡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습곡은 어디서 만들어져? 여기서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이해되시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 굉장한 압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역이 작용한다? 해만력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찰에서 굉장히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열과 압력을 쭉 받는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습곡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야. 얘가 수렴형 경계. 이해됐니? 네. 자, 명칭 구조에서 여기 봐봐. 발산형 경계에서 이런 것도 좀 체크해야지. 요 구조의 명칭을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령. 그러니까 문제에서 해령 부근에서는 역단층이 발달한다. 틀려요. 해령 이꼴 발산형 경계야. 발산형 이꼴 장력이고 정단층이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 지형의 이름은 뭐라 그래? 여기는 해부. 해령, 해부. 그리고 여기는 특히 또 뭐라 그래? 섭입대. 해부라든가 섭입대라는 단어는 수렴형 경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해구, 섭입대.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있어요. 정단층, 역단층은 설명을 이해가 됐죠? 횡압력이나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 역단층, 층이 끊어지면서 단층이 만들어지는데 단층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렇게 힘받아서 끊어질 수도 있고 땡겨져가지고 끊어질 수도 있는데 양옆으로 엇갈리는 힘 받아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 끊어질 수도 있겠지?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단층을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양이동 단층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러한 지층 구조가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가 얘는 이쪽으로 힘받고 얘는 이쪽으로 힘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얘 모양이 어떻게 되겠니? 이쪽으로 받았지?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는가 모르겠다. 이해되셨어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끊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층을 무슨 단층이라고 한다? 주양 이동 단층. 알겠어요? 근데 그 주양 이동 단층이 해령 발산형 경계 주변에서 주양 이동 단층이 만들어졌어. 거기를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변환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도 돼. 기억 안 나는 거 억지로. 주양 이동 단층. 엇갈리는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가지고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게 주양 이동 단층이에요. 그리고 주양 이동 단층 내에 세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단층의 이름 중에 변환 단층이라는 게 있다고요. 알겠니? 변환 단층은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변환 단층이에요.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셨나요? 페이지 195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2번 195페이지 2번 자료를 보도록 합니다. 자료 해석 잠깐 보자. 195페이지 자료가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첫 번째 그림이, 그지? 그리고 여기에 뾰족뾰족 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해구. 이 두 줄로 그려져 있는 건 해령이라고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 그림이고, 그지 세진아? 나 그림은요. 단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지. 여기까지 됐니? 그림 대충 이거지? 네. 자, 여기서 가 그림에서 여기를 A라고 표시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C, 그 다음에 여기는 B라고 표시했어요. 알겠니? A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얘 자체를 해령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령은요, 두 줄로, 통상 두 줄로 표시를 하고요. 해령을 기준으로 얘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찢어지는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알겠니? 그러면 A는 어떤 경계야? 이걸 우리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한다고. 해령 자체는 발산형 경계. 그런데 A는요, 여길 기준으로 위쪽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는 왼쪽으로 이동하잖아. 엇갈리고 있잖아. 그래서 얘 경계 이름은, A의 경계 이름은 보존형 경계고, 여기서 단층, A에 나타나는 단층, 얘가 주양 이동 단층 중에서 변환 단층이라고 한다고. 해령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변환 단층. 그 주양 이동 단층. 얘를 변환 단층, 주양 이동 단층의 얘다. 알겠니? 그리고 B는요, 해령이라고 했으니까 B에서는 단층 중에 어떤 단층이 주로 발달돼요? B에서는 정단층이죠. 장력이니까. 알겠죠? C는요, 해구라고 했어요. 섭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횡압력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C에서 발달되는 단층은 무슨 단층이에요? 역단층이 발달할 것이다. 단층 중에. 이렇게 해석이 딱딱딱 돼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 나 그림에서 얘 단층의 종류가 이거 정단층이야, 역단층이야. 이쪽 부분만 보게 되면 어디가 상반이야? 얘가 상반이지. 상반이 밑으로 내려갔지. 얘가 정단층이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얘가 상반이란 얘가 상반이지. 얘가 상반이 여기도 어떻게 됐니? 상반이 내려갔네. 정단층이네. 여기도 뭐야? 얘가 상반이지. 상반이 얘가 상반이 아니라 여기가 상반이지. 증가. 상반이 어쨌든 얘도 내려갔네. 여기 다 뭐야?
정단층이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대표자료 분석 1번. 판의 경계 ABC 중 횡압력과 장력이 작용하는 경계는 어딘가? ABC 중에서 횡압력과 장력. 정단층이 장력. 그지? 역단층이 무슨 력? 횡압력. B와 C가 돼야 되겠죠? B가 장력, C가 횡압력. 됐나? 네. 2번 나에서 단층 X와 Y는 어떤 종류의 단층인가? X, Y 다 뭐예요?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다 우리 해석 무슨 단층이었어? 정단층이었어요. 알겠죠? 정단층은 상반이 뭐한 게 정단층이라고? 상반이 내려간 거. 그게 정단층이라고. 머릿속에 이미지 아직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무슨 단층이라고? 이거 미는 힘이 작용해야 돼? 당기는 힘이 작용해야 돼? 당기는 당기는 힘이지? 그럼 정단층이지? 얘가 각이 큰 얘가 무슨 반이라고? 얘가 상반이라고. 상반이 밑으로 있는 게 정단층이라고. 알겠어요? 네. 자, 3번 위 자료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주양이동 단층은 가의 ABC 중에서 어디서 발달한다? 주양이동 단층이 얘잖아. 대표적인 변환 단층이 주양이동 단층이라 그랬지. 따라서 주양이동 단층은 ABC 중에서 어디서 발달한다? A. 3-2번 가의 B에 발달하는 단층은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가의 B에서 발달하는 그런 장력에 의해서 발달하는 정단층이라는 얘기고, 정단층은 상반이 올라가 있어야 돼? 내려가 있어야 돼? 내려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진다. 아래로에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죠? 3-3번 가의 C에서는 주로 가의 C 역단층이 발달해야 되겠죠? 횡압력이 작용해야 되고요. 4번 나의 단층은 모두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나의 단층은 싹 다 무슨 단층이었어? 정단층. 그러면 무슨 력? 장력.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